키가 작은 폴란드인은 퇴직한 시위등관으로 시베리아에서 수의 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판명되었다. 성은 무샤로비치였다. 브루블레스키는 개인적으로 개업을 하고 있는 치과 의사였다. 두 사람은 방에 들어서자마자 신문은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서 있는 미하일 마카르이치 쪽을 향해 답변을 하기 시작했다. 내막을 모르는 그들은 미하일 마카르이치를 일행 중의 가장 높은 상관으로 잘못 생각한 모양이었다. 그들은 말끝마다 그를 빤볼코 보니크라고 불렀다. 그러나 미하일 마카르이치가 여러 번 주의를 주자 그들도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 한 사람에게만 대답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이따금 발음이 조금씩 이상할 뿐 지극히 정확한 러시아 말을 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 그루센카와의 과거와 현재의 관계에 대해 무샤로비치는 그만하고도 열띤 어조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미자는 금세 흥분하여 벌떡 일어나 자기 앞에서 저 악당에게 그런 말을 시킨다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소리쳤다. 무샤로비치는 곧 악당이라는 말을 꼬집으며 조서에 기입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미자는 분노가 치밀어 와라 고함을 쳤다. 악당이고 말고 악당놈이야. 어서 이 말을 그대로 기록하시오. 조서에 기입하건 안 하건 난 어디까지나 악당이라고 부를 테니까 이것도 역시 기입하려면 기입해 주시오. 예심 판사는 이 말도 조서에 기입하였으나 이런 불쾌한 장면에서도 칭찬을 받을 만한 수완과 사무적 재능을 발휘하였다. 그는 엄격하게 미자를 타이른 다음 사건의 소설적인 방면에 관한 신문을 일체 중지하고 곧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갔다. 근본 문제에 대한 폴란드인의 증언 중에서도 특히 한 가지 사실이 신문관들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것은 미자가 바로 그 구석방에서 무샤로비치를 매수하려고 3,000루블리를 주겠다고 한 사실이었다. 그는 그때 700루블리는 지금 곧 주겠으나 나머지 2,300루블리는 내일 아침 읍내에 들어가서 주마. 이곳 모크로에서는 그런 큰 돈이 없지만 읍내에는 돈이 있다고 장담했다는 것이다. 미자는 흥분하여 내일 읍내에 돌아가서 확실히 주겠다고 말한 일은 없다고 변명했지만 브로블립스키는 자기 친구의 진술을 입증했으므로 미자도 잠시 생각해보고 나서는 그때 몹시 흥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정말로 했는지도 모르겠다. 폴란드인들의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다고 얼굴을 찡그리며 시인했다. 검사는 이 증언에 비상한 주의를 기울여서 들었다. 그리하여 미자가 손에 넣은 3,000루블리의 절반 혹은 일부분이 정말로 읍내 어디엔가 아니 어쩌면 이곳 모크로의 어딘가에 숨겨두었는지도 모른다. 라는 점이 법관들에게 분명해졌다. 그리고 나중에는 실제로 그렇게 단정을 내리고 말았다. 따라서 미자가 단지 800루블리밖에 갖고 있지 않았다는 심리 진행상의 어딘지 모호하던 사실도 설명이 된 셈이었다.
그것은 비록 하찮은 증거이긴 했으나 어쨌든 미자에게는 이제까지 단 하나밖에 없는 유리한 사실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 유일한 증거도 이제는 없어지고 말았다. 자기 입으로는 1500루블리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폴란드인에게는 내일 꼭 나머지 2300루블리를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그 2300루블리는 어디서 구해올 작정이었느냐고 검사가 물었을 때 미자는 내일 폴란드 악당에게 주려던 것은 현금이 아니다. 체르마시냐에 있는 토지 소유권에 대한 증서였다고 단언했다. 그것은 삼소노프와 홀라코바 부인에게 제공하려 했던 것과 같은 권리였다. 검사는 이 순진한 변명을 듣고 희죽이 웃기까지 했다. 그럼 당신은 상대방이 현금 2300루블리 대신으로 그 권리를 받으리라고 생각했습니까? 받고 말고요. 미자는 흥분하여 말을 가로챘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그 권리에서 취득할 수 있는 것이 2000루블리 정도가 아니라 4000 내지 6000루블리 정도는 될 것이니까요. 저놈은 곧 폴란드인과 유태인들과 변호사들을 끌어모아 가지고는 3000루블리 정도가 아니라 체르마시냐의 땅 전부를 그 늙은이의 손에서 고스란히 빼앗아 버리고 말 겁니다. 늙은 부샤로비치의 증언은 극히 상세하게 조서에 기록되었다. 그리고는 폴란드인들은 물러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트럼프 노리의 속임수에 대해서는 거의 한마디도 신문당하지 않았다. 니콜라이 파르베노비치는 그들의 증언에 매우 감사하고 있었으므로 사소한 일로 그들을 괴롭히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더욱이 그것은 술이 취하여 트럼프 놀이를 하고 있는 동안에 일어난 사소한 다툼에 지나지 않을 뿐더러 또 그날 밤은 전체적으로 보아 모든 것이 난장판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200루블리란 돈은 그대로 폴란드인의 호주머니 속에 남게 되었다. 다음으로는 막시모프 노인이 호출되었다. 그는 겁을 집어먹고서 어정어정 다가왔다. 자세가 몹시 흐트러져 있으며 침울해 보였다. 그는 이때까지 아래층에서 그루센카 옆에 말없이 앉아 있었던 것이다.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얼굴을 하고 푸른 줄무늬 손수건으로 연방 눈 언저리를 닦고 있더군 하고 나중에 미하일 마카르이치는 그때 일을 얘기했다. 그래서 오히려 그루센카 쪽에서 그를 달래는 형편이었다. 노인은 곧 울먹이는 음성으로 가난한 죄로 10루블리란 돈을 드미트리로부터 빌린 것은 자기의 잘못이며 그 돈은 언제든지 반드시 갚을 작정으로 있다고 말했다. 드미트리에게서 돈을 빌릴 때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보았을 테니까 수중에 얼마만큼의 돈이 있었는지 모르겠느냐 하고 묻는 니콜라이 파르베노비치의 질문에 대해서 막시모프는 단호한 의조로 2만 루블리라고 대답했다. 당신은 이전에 2만 루블리나 되는 돈을 본 일이 있습니까? 하고 니콜라이 파르베노비치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보았고 말고요. 하지만 2만 루블리 아니라 7천 루블리였습니다. 그건 내 마누라가 내 소유인 영지를 저당 잡혔을 때의 일인데 마누라는 그걸 멀찌감치 떨어져서 보이며 자랑했었죠.
꽤 두툼한 지폐 뭉치로 죄다 무지개 빛이었습니다. 드미트리 표도로비치의 돈도 역시 모두 무지개 빛이더군요. 그는 곧 물러가도 좋다는 허락이 내렸다. 드디어 그루센카의 차례가 되었다. 법관들은 그루센카가 나타남으로써 드미트리에게 심한 충격을 주지나 않을까 염려하는 눈치였다. 그래서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는 드미트리에게 뭐라고 몇 마디 주의를 주기까지 했다. 그러나 미자는 이에 대하여 묵묵히 고개를 숙여 보였을 따름이었다. 그것은 소란을 피우지 않겠다는 표시였다.